90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다. 우리 피프티 멤버들 뿐만 아니라 하성운이나 바비킴에게도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주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피프티 사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른바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던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것인데요. 이 조정 결렬 배경과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를 해주면 만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트랙트 측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 해지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만나주겠다. 대중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킬 만한 발언이긴 합니다. 그 말만 봐도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부로 어트랙트 측은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제 조건 자체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받아주게 된다면 뭐하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합니까? 그냥 양측에서 만나서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해서 논의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트랙트 측은 시종일관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너네들이 불만이 있다면 어떤 얘기인지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 아이들이 돌아와야 대화가 된다. 이런 부분도 한 적이 없대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다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했던 측은 바로 피프티 멤버들 측이었습니다. 결국엔 조정이 결렬됐어요.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조정 거부까지 하는 사태가 됐을까요? 자, 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측을 조정에 회부한 사안입니다. 너무나도 양측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만나봐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쪽으로든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9일 진행된 조정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멤버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이야기가 수월했겠죠. 그런데 이날 나온 사람들은 어트랙트 고위 관계자 그리고 변호사들, 상대 측에서는 피프티 변호사들 그리고 세나와 아란 엄마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시의 조정이 결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멤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풀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9일 이후에 피프티 멤버들 측에서는 그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단 한 차례의 대화나 소통 없이 최종적으로 지난 16일 날 피프티 변호사가 조정 거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게 사실 멤버들 측에서 명확한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몇 대 몇을 원한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화된 수치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멤버들 측의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최초에 제기했던 대로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정산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그러면 애초에 인터파크 뮤직으로 받았던 90억에 대해 배임이나 횡령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느냐.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든데 애초에 스타크루 ENT에서 90억 원의 선급금을 인터파크 뮤직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90억 원은 피프티 멤버들에게 쓰이기로 한 금액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성운 씨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바비킴 씨도 있었고 스타크루 ENT 가수들에게 쓰이기로 한 그 금액 가운데 일부를 피프티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자, 이 90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다. 우리 피프티 멤버들 뿐만 아니라 하성운이나 바비킴에게도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트랙트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것이 하성운이나 바비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지만 그 내역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피프티 멤버들에게 공개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처분 신청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어트랙트에서 정산서를 정말 제출한 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60억이냐 80억이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했다. 정확하게 피프티 멤버들에게 쓰인 내역을 멤버들과 법원에 제출을 했다. 더욱이 인터파크 뮤직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투자 담당자가 직접 의견서를 써서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 방향까지 전부 다 적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와 그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가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느냐? 우리 것뿐만 아니라 바비킴이나 하성우 내역도 제대로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변호사들 간에 소통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직접 만나는 거랑 한번 제3자가 껴서 이야기를 듣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같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했지만 이 변호인 의견서를 끝으로 사실상 조정은 끝이 났다.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가처분 신청의 결정만 남았다. 이 와중에 사브리나 카펜터가 큐피트 리믹스 버전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성사된 건가요? 사실 이 지점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환호했습니다. 아, 정말 2기의 시작이 아니냐. 1기를 버리고 정말 2기를 위해서 새로운 런칭을 한 게 아니냐. 아예 곡 자체를 해외로 알리기 위해서 진행한 결단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잘못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사실 굉장히 뜻밖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사브리나 카펜터가 어떤 인물이냐? 인스타 팔로워가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6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스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어트랙트 측에서 사브리나 카펜터에게 컨택을 해서 해달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 측이 워너 레코즈를 통해서 제안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어트랙트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대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었고 사실 큐피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아무한테나 곡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브리나 카펜터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스타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곡을 홍보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사실 큐피트가 빌보드에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리믹스 버전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이 순위가 오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멤버들을 위해서 리믹스 버전을 허락해 준 거다. 이 곡 홍보를 위해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곡이 유명해지면 누구한테 관심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피프티 멤버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2기나 혹은 이 곡을 해외에 주겠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멤버들의 홍보를 위해서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들어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멤버들을 지키고 또 멤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트랙트 측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럼 멤버들과는 컨택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홍준 대표를 비롯한 어트랙트 관계자들이 멤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컨택을 했습니다. 카톡, 문자, 전화, 메일까지 다 보내면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오해가 있다면 풀자. 대화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우리가 정말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등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수십 차례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답이 오지 않았다. 재판부에서까지 조정을 한번 해봐라. 만남을 가져봐라. 라고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이 어트랙트 측에 왜 이렇게까지 대화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멤버들은 왜 이렇게 단호한 걸까요? 자, 사실 어트랙트 측에서는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서 투자를 받고 해외 론칭을 하는 데 굉장히 바쁘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의 연습실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끈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멤버들과 이야기도 하고 멤버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용돈도 주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을 담당했던 B이사 측에서 좀 오는 걸 막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 소통이 계속해서 삐걱대는 느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트랙트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제3의 외부 세력이 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멤버들이 당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어트랙트에 대한 문제제기를 멤버들에게 했다. 그러니까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사회 경험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그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달이 났다. 라고 어트랙트 측은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트랙트 측에서 굉장히 미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프로모션을 하고 멤버들을 위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멤버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 만남 조건은 계약 해지다. 라는 멤버들 측과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을 향한 마음이 좀 남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교정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할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멤버들이 미워서 미운 소리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멤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한 존재일 뿐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대화할 마음이 있다. 이야기를 해달라. 라는 측이 어트랙트 측의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연예계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서로 흠집내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투자한 입장에서는 미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 2, 3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모자란 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함구를 하면서 끝까지 멤버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사실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데 그게 정말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빌보드 차트 안에 들어가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법원의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결정에 따라서 연예계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재판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